소설 속 경제학 제2화 경제 성장은 왜 모두를 부자로 만들지 못했는가? 오늘은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들려주는 경제학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박사 까막까치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모두 더 잘 살게 될까요? 공장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고 나라의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삶도 함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이 작품에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의 도시와 노동자,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경제 성장, 임금, 주거, 자산, 그리고 불평등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도시는 발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함께 발전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의 가족은 도시의 작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들의 삶은 흔들립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시 개발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 같은 경제 성장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은 한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제의 크기는 당연히 커집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또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성장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성장과 소득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성장이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라면 분배는 그 파이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바로 이 차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노동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열심히 일하면 임금은 충분히 올라가는 건가요? 작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이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 교육과 기술, 자본의 양, 노동조합, 제도와 협상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노동시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작품 속 노동자들의 삶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은 소비재인가요? 자산인가요? 집은
삶의 터전이면서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서 주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집은 특별한 상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소비재이면서 동시에 자산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의 자산은 증가합니다. 반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집값 상승이 누군가에게는 자산 증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활비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거 문제가 자산 불평등과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불평등은 어떻게 커질까요? 소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불평등을 이해할 때는 소득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과 토지나 주택, 기업의 자본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출발점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그 자산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차이가 저축 능력의 차이가 되고 그 차이가 다시 자산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격차는 다음 세대의 교육과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은 단순한 현재 소득 차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는 경제적 차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성장의 혜택과 비용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경제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상품과 일자리, 더 좋은 시설과 편리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장에는 비용도 따릅니다. 도시를 개발하면 기존의 주거지가 사라질 수 있고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동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성장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편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도 살펴봅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장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가 자산 격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제 성장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사회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곤 이 질문을 쉽게 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를 남깁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이유는 누구의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작가 업턴 싱클레어의 정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글은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작품을 통해 노동 착취, 임금, 기업의 이윤, 노동 환경, 산업재해라는 경제학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경제를 이해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경제학 박사 까막가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을 통해 경제 성장과 임금, 주거와 자산,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에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묻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그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경제학은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결과를 어떻게 나누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왜 어떤 사람의 삶은 여전히 힘든가? 다음 시간에는 정거를 통해 노동과 기업의 경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경제를 이해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경제학 박사 가막같이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